그 광경을 보자니 참담한 심경입니다. 저는 백인호 회장님의 비서실장 김정훈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알아냈고 CCTV까지 봤죠. 사람이라면, 동료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저의 회사 내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습사원, 가해자는 인사팀 차장이었습니다. 인사팀 차장은 안 그래도 사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을 늘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니 개차반이 아니고서야 이럴 순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해 이제 곧 미국에서 수술 후 회복하고 돌아오시는 회장님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고시원. 새벽 5시의 알람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윤다은은 눈을 떴어요. 심장이 작은 북소리처럼 빠르게 뛰었죠. 오늘은 3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얻은 대기업 인사팀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다은은 좁은 방 안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쉰 평생을 모아 딱 한 벌 장만한 정장이 방 한켠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레 다림질한 셔츠에 주름 하나 없는 모습이 새벽 어스름에 희미하게 빛났죠.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정장을 입었습니다.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26살이라는 나이에 겨우 잡은 첫 직장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거리는 아직 어두웠죠.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를 그려보며 가방을 챙겼어요. 아, 우산.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작은 접이식 우산을 챙겼습니다. 좁은 고시원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은아. 반지하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다은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할머니,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아직 새벽인데. 첫 출근이라며. 이거 먹고 힘내.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보온 도시락통이 따뜻했어요. 다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다은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무슨 소리. 우리 다은이 첫 출근인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어서 받아. 다은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도시락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살아온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고마워요, 할머니.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그런 것보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해.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잊지 마. 다은은 도시락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어요. 이슬비가 내리는 새벽길을 걸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내렸죠. 작은 우산으로는 온전히 몸을 가릴 수 없었어요. 운동화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깨어나는 새벽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회사까지 가는 동안 다은의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복잡했습니다. 설렘, 긴장,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 3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얻은 자리였어요.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운동화는 이미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첫인상이 걱정됐죠. 다은은 회사 화장실에서 운동화를 말리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결국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 인사팀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다은 씨 환영합니다. 수습사원이시죠? 팀장이 반갑게 다은을 맞아주었어요. 다은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은 다은은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앉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이 보였어요.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시 회의실로 오세요. 팀장의 말에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에서 필기구를 꺼내며 할머니의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기, 도시락은 어디에 보관하면 될까요? 옆자리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는 친절하게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복지실에 직원용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은은 도시락을 들고 복지실로 향했어요. 넓은 복지실에는 여러 테이블과 커피 머신, 그리고 대형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다은은 냉장고 문을 열고 자신의 도시락을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그때 도시락통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가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의 정성 어린 손글씨였습니다. 우리 다은아, 첫 출근 축하해.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잊지 마. 사랑한다. 다은은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쪽지를 보며 다은은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직장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오리엔테이션은 예상보다 길게 진행됐어요. 회사의 역사와 비전, 인사팀의 주요 업무,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 방식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은은 꼼꼼하게 메모하며 질문도 했죠. 첫날부터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팀원들과의 인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은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그 중에서 최상욱 차장만이 다은의 인사에 무덤덤하게 반응했죠. 차가운 눈빛이 불편했지만 다은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다은은 할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이 생각났죠. 설레는 마음으로 복지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으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은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침에 넣어둔 자리에 도시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당황했어요. 혹시 다른 칸에 넣었나 싶어 냉장고 안을 샅샅이 살폈죠. 하지만 도시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특히 쪽지가 걱정됐죠. 그 소중한 손글씨가 혹시 제 도시락 보신 분 계세요? 다은의 목소리가 복지실에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모여든 직원들 사이로 불안한 시선이 흘렀어요. 몇몇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음식에만 집중했고 일부는 다은을 힐끔거렸죠. 아침에 분명히 이 냉장고에 넣었는데. 다은은 다시 한번 냉장고 안을 뒤졌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이 사라졌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누군가가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개인 도시락 넣으면 안 돼요. 안경을 쓴 여직원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런가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부터 규칙을 어겼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할머니의 도시락 행방이었죠. 그럼 혹시 치우신 분 계신가요? 주변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눈길을 피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죠.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 겪는 직장 생활이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어요. 상한 음식은 바로 버리는 게 규칙이에요. 또 다른 직원이 무심코 던진 말이 다은의 귀에 꽂혔습니다. 다은은 잠시 멈췄어요. 버린다고? 쓰레기통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은의 시선이 복지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큰 플라스틱 통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은은 잠시 망설였죠. 도시락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야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편지가 생각났어요. 그 소중한 메시지를 포기할 수 없었죠. 다은은 천천히 쓰레기통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복지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모든 이목이 다은에게 집중됐어요.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조롱 섞인 웃음소리도 있었습니다. 다은은 심호흡을 했어요. 쓰레기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감고 용기를 내었죠.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쓰레기통 속은 온갖 음식물 찌꺼기와 휴지, 플라스틱 용기들로 가득했어요. 냄새가 코를 찔렀죠. 다은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헤집었습니다. 찾았다. 파란색 도시락통이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보였어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고 할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은 다른 쓰레기와 뒤섞여 있었죠. 다은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편지였습니다. 다은은 다시 쓰레기통을 뒤적였어요. 마침내 젖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죠. 할머니의 손글씨는 음식물에 젖어 번져 있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도시락통과 손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복지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은을 향한 시선들은 동정, 당혹감, 그리고 미묘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그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아무 말 없이 복지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죠. 문을 닫고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첫 직장, 첫날.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다은은 조심스럽게 도시락통을 씻었습니다. 손편지도 물로 닦아 조심스럽게 말렸어요. 글씨는 많이 번졌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우리 다은아,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사랑한다. 번진 글씨를 읽으며 다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빠르게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로 흔들리면 안 돼요. 다은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해결했어요. 오후 업무를 시작하며 평소처럼 밝게 행동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오후 내내 다은은 도시락 사건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업무에 집중하고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가끔 최상욱 차장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퇴근 시간, 다은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젖은 손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됐죠. 도시락 사건을 이야기하면 할머니가 마음 아파할 테니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은은 우산을 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날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 회사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해 방불을 켜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익명 커뮤니티 알림이었어요. 다은은 무심코 화면을 열었죠. 그리고 올라온 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습사원 도시락, 누가 꺼내간 건 CCTV에 나옵니다. 괴롭힘은 범죄입니다. 글 아래에는 댓글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분노와 충격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죠. 다은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정의를 위해 나선 것이었어요. 다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 회사에 갔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할머니가 준 손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어요. 번진 글씨 속에서도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죠. 다은은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에 주눅 들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다은에게 향했다가 재빨리 돌아갔어요. 작은 소곤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다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다은 씨, 잠시 회의실로 와주세요. 팀장의 목소리에 다은은 깜짝 놀랐어요. 회의실로 가는 짧은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팀장과 함께 감찰팀 직원이 앉아 있었죠. 어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보셨나요? 감찰팀 직원이 물었어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CCTV 확인 요청이 들어와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감찰팀 직원이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복지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는 장면이 보였죠. 그리고 약 30분 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어요.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상욱 차장이었죠. 영상 속 최 차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다은의 도시락을 꺼냈어요. 잠시 들여다보더니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게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최 차장님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한 음식 같아 보여서 폐기했다고 해명하셨어요. 감찰팀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말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 조사 중입니다. 혹시 다른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다은은 잠시 고민했어요. 최 차장의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떠올랐지만 첫 직장에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서 최상욱 차장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다은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어요. 회사에서 도시락 하나로 감정 소모 그만해요. 최 차장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다은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비웃듯 말을 이었죠. 수습사원이 첫날부터 문제 만들면 평가에 좋을 것 같아요? 위협이 담긴 말에 다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 차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다은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최 차장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감이 들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도시락 사건은 감찰팀의 경고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다은은 열심히 일하며
상황을 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최 차장의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윤다은 씨, 이 자료 복사해서 회의실로 가져와요. 10분 후에 회의 시작입니다. 급한 요청에 다은은 서둘러 자료를 복사실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복사기가 종이 걸림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다은은 당황했죠. 종이를 빼내고 다시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초조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복사를 마치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이미 회의가 시작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복사기가 고장나서. 최 차장이 다은을 노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습사원이 시간 개념도 없나? 모두 기다리게 만들고.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료를 배포하며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최 차장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 컵을 들어 올렸죠. 순간 차가운 액체가 다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새콤달콤한 오렌지 주스가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과 셔츠로 흘러내렸어요. 끈적한 액체가 피부에 달라붙었죠. 다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실수해요. 미안합니다. 최 차장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비웃음이 담겨 있었죠. 그는 다은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바꿈다 온 티 좀 내지 마. 다은의 몸이 떨렸어요. 치욕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오렌지 주스를 닦았어요. 달콤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수건 가져올게요. 동료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다은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오렌지 주스에 젖은 머리는 끈적거렸고 하얀 셔츠는 노란 얼룩으로 망가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여직원 몇 명이 들어왔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너무하셨어요, 최 차장님. 다은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실수였겠죠. 다은은 머리를 감고 셔츠를 가능한 한 닦았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물에 쉽게 씻겨나갔지만 셔츠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가방에 여분의 블라우스가 있었죠. 갈아입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회의실 바닥에는 여전히 끈적한 오렌지 주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은은 말없이 휴지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전체가 조용했죠. 모두가 다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다은은 묵묵히 바닥을 닦았어요. 그 순간 다은의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을 때 다은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뒤늦게 회의실로 들어온 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회사 생활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보스턴 메디컬 센터 환자복을 벗고 정장을 차려입은 백인호 회장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피로한 눈빛에서 지난 6개월의 고통이 엿보였죠. 모든 검사 결과가 양호합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귀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전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긴급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그였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백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의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회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백 회장을 맞이하는 임원진 사이로 김정훈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백 회장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는 회장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회장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백 회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는 어떤가? 이 질문에 비서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정적입니다만 말씀드릴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차 안에서 비서실장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회사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됐죠. 매출, 신규 사업, 인사 변동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본사로 갑니까? 백 회장의 질문에 비서실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자택에서 쉬시고 내일 오전에 본사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 회장은 6개월 만에 본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직원들의 인사가 이어졌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죠. 회장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백 회장은 담담히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주요 보고서와 결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따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비서실장은 한 폴더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사내 윤리 리스크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백 회장은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리 중인데 이건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의 말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백 회장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윤리 리스크 보고서에는 여러 건의 사내 문제가 정리되어 있었죠.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업무 지시, 사내 갑질 등 다양한 사례가 차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봐야 할 부분이 있나? 백 회장이 물었어요. 비서실장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인사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수습사원 괴롭힘 건이에요. 백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자세히 살폈죠. 첫 페이지에는 사건 개요와 함께한 수습사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다은, 26세, 인사팀 수습사원이라는 이름표와 함께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백 회장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익숙한 미소, 왠지 모를 기시감이 들었어요. 백 회장은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윤다은.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어요. 50년 전 군 시절의 기억. 폭발 직전의 탄약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한 중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 그를 찾기 위해 들렀던 시골 마을, 그의 어린 딸을 잠시 봤던 기억도 스쳐 지나갔죠. 혹시 이 직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있나? 백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사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대학은 할머니 이름이 뭐지? 비서실장은 놀란 듯 백 회장을 바라봤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더 확인해 볼까요?
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찾는 동안 백 회장은 다은의 사진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도연이를 닮았어.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름은 이미경 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다은 씨의 할아버지는 고 윤도현 씨로. 백 회장의 손이 테이블을 강하게 짚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윤도현? 비서실장은 회장의 반응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네, 고 윤도현 씨가 할아버지시라고 합니다. 혹시 아는 분인가요? 백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윤다은. 그 이름. 도연이 손녀였구나.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혹시 아는 분인가요? 백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CCTV 캡처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한 남자가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회의실에서 여자 직원의 머리 위로 오렌지 주스를 붓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했죠. 백 회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첨부된 보고서를 읽었어요. 가해자는 최상욱 인사팀 차장이고 피해자는 수습사원 윤다은입니다. 첫째 사건은 피해자의 도시락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고, 둘째는 회의 지각을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오렌지 주스를 부은 사건입니다. 비서실장의 설명에 백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죠. 비디오가 있나? 네, CCTV 영상과 회의실 녹화본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백 회장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다은이 오렌지 주스를 맞고도 담담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회장의 눈이 젖어들었죠. 윤다은의 신상 정보를 모두 가져오게. 백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비서실장은 잠시 후 다은의 인사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백 회장은 주소를 확인했죠. 눈빛이 흔들렸어요. 맞아. 도연이 손녀가 맞아. 비서실장은 궁금한 듯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떤 관계이신지. 백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기억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50년 전 내가 군 복무할 때 있었던 일이네. 탄약고에서 폭발 사고가 날 뻔했던 적이 있었어. 다른 병사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 윤도현 중사만이 남아서 나를 구해냈지. 백 회장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렸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네. 제대 후에 찾아보려 했지만 기록에서 사라져 찾지 못했어. 그의 손녀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런 모욕을. 백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노한 표정이 일순간 드러났다가 다시 차분해졌어요. 감찰팀에 즉시 최상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하게.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모두 파악하고 관련 직원들 전부 인터뷰하게.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이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백 회장은 손을 들어 비서실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다은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정상 출근 중입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도연이 손녀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백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게. 그리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일은 조용히 진행하도록. 비서실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 회장의 표정에서 그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오후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하게. 비서실장이 나간 후 백 회장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5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윤도현 중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에 젖은 채 바닥을 닦는 다은의 모습이 겹쳐졌죠. 도연아, 미안하다. 이제라도 바로잡겠네. 백인호 회장의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도심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50년 전 시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손에는 윤다은의 인사 파일을 들고 있었죠. 도연이, 정말 내 손녀였구나. 백 회장은 탁자 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육군 시절 찍은 흑백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백인호와 그의 옆에 서 있는 윤도현 중사의 모습이었죠. 두 사람 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968년 7월 백두산 부근 최전방 군부대. 당시 소위였던 백인호는 탄약고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탄약 재고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백소희는 탄약고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던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백소희는 넘어지며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희님, 어서 나오세요. 윤도현 중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그가 달려들어 백소희를 업고 탄약고를 빠져나왔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온 지 불과 몇 초 후 탄약고 전체가 큰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중사님. 윤 중사는 백소희의 인사에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소희님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도현 중사는 갑작스럽게 전역했고 백인호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전역 후 백인호는 윤도현을 찾기 위해 군 기록부터 살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셨지만 윤도현 중사의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사계 담당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백인호는 포기하지 않고 윤도현의 고향이라는 순천까지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린 딸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죠. 그 후로 50년. 이제야 만나게 되다니. 백 회장은 사진을 다시 넣고 윤다은의 파일을 펼쳤어요. 생년월일, 학력, 주소.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순천에 있는 주소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 윤도현. 틀림없었죠. 백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 슬픔,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그토록 찾던 은인의 손녀가 자신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도연이 손녀가 내 회사에서 그런 모욕을. 백 회장은 분노와 죄책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뒤집어 쓴 다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묵묵히 바닥을 닦는 영상을 회상하자 가슴이 미어졌죠. 김 비서실장. 백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최상욱 차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감찰팀에서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이미 몇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찰팀장을 직접 만나고 싶네.
비서실장이 나간 후 백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50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사람들 사이의 갑질과 부조리는 여전했어요.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죠. 도연아, 미안하다. 내 손녀를 지키지 못해서. 한편 같은 시간 감찰팀 사무실에서는 최상욱 차장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감찰팀장은 여러 서류를 살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군요. 감찰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발견이라도 하셨나요? 박 팀장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최상욱 차장이 인사팀에 온 이후 수습사원 퇴사율이 3배 이상 증가했어. 특히 여성 수습사원들이 많이 그만뒀지. 그렇군요. 다른 사례도 있었던 거네요. 게다가 이건 내부 고발이야. 작년에 퇴사한 김미연 사원이 최 차장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그만뒀다는 증언이 있어. 감찰팀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다른 직원이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출장비 관련 서류도 확인해 봤습니다. 최 차장의 출장비 청구 내역에 이상한 점이 여러 건 발견됐어요. 박 팀장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상욱 차장은 실제보다 비싼 숙박비를 청구했고 가지 않은 출장을 보고한 정황도 있었어요. 이거 회계팀에 의뢰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 감찰팀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체계적인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최상욱 차장의 인사기록과 평가 자료도 전부 검토해봐. 그리고 그가 평가했던 직원들의 인사 이력도 추적해. 감찰팀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윤다은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오랫동안 누적된 부조리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백 회장 사무실 박정우 감찰팀장이 들어와 보고를 시작했어요. 회장님, 조사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방심했군. 백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최상욱 차장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까요? 백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다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윤도현 중사의 딸과 손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일단 철저히 조사하게. 그리고 윤다은 씨가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조치해. 백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윤다은을 직접 만날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감찰팀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정우 팀장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최상욱 차장에 대한 조사 자료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죠. 이것 좀 봐요. 지난 3년간 최 차장 밑에서 일했던 수습사원 28명 중 17명이 수습 기간 내에 퇴사했네요. 팀원이 내민 자료를 박 팀장은 깊은 주름살을 지으며 살폈습니다. 수치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일반적인 수습사원 퇴사율은 10% 내외인데 최 차장 밑에서는 60%가 넘었죠. 이 중에 여성 수습사원은 어떻게 돼? 여성 수습사원은 14명 중 12명이 퇴사했습니다. 거의 85%예요. 박 팀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너무나 명백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 더미를 끌어당겼죠. 출장비 내역은 더 심각해요.
최근 2년간 최 차장이 청구한 출장비를 회계팀과 함께 검토했는데 총 11건의 허위 청구가 의심됩니다. 박 팀장은 서류를 넘겼어요. 명백한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출장 일정표와 실제 사용 내역 사이의 불일치, 과다 청구된 숙박비, 심지어 가지도 않은 출장에 대한 경비 청구까지 있었죠. 이게 다 사실이라면 회사 자금 횡령에 해당하는 건데, 그때 다른 팀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인사상담실에서 기록을 찾았어요. 박 팀장은 건네받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퇴사자 상담 기록이었어요. 지난 3년간 퇴사한 직원들 중 무려 8명이 최상욱 차장의 이름을 언급한 기록이 있었죠. 견디기 힘들어 나갑니다. 차장님의 행동이 심리적 고통을 줍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기록마다 다른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동일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의 상담 기록은 박 팀장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최 차장님이 제 도시락을 버렸어요. 냄새가 난다며.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이 괴롭힘이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은 박 팀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윤다은 씨와 비슷한 패턴이네. 팀원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최상욱의 괴롭힘은 우연이 아닌 패턴이었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죠.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회장님께 보고드리자. 이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 문제야. 다음 날 아침 회사 익명 게시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술렁였습니다. 최상욱 차장에 대한 감찰 조사 소식이 새어나간 것이었어요. 드디어 그 사람 터졌네. 다은 씨가 아니었으면 평생 덮였을 일이야. 나도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웠어. 용기 내서 말했어야 했는데. 댓글이 빠르게 늘어났어요. 오랫동안 침묵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상욱의 괴롭힘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고 많은 이들이 그 피해자였던 것이죠. 작년에 퇴사한 서연이도 최 차장 때문이었다더라. 신입 교육할 때 항상 여직원들만 골라서 심부름시켰잖아. 출장비 횡령까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비서실의 김정훈 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백인호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회장님, 사내 게시판이 술렁입니다. 최상욱 차장 건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백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비서실장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보고서는 봤나? 네, 감찰팀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모두 사실로 확인됐어요. 백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꼈죠. 더구나 그 피해자 중 하나가 은인의 손녀라니. 최상욱 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지? 현재 감찰팀에서 조사 중입니다. 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백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상황에서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겠군.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백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윤다은의 사진을 잠시 바라봤어요. 도시락을 쓰레기통에서 꺼내는 모습, 오렌지 주스를 맞고도 묵묵히 바닥을 닦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백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간부 회의를 소집하게. 전 직원 대상이다.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 직원이요? 보통은 부장급 이상만. 이번엔 달라.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해.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백 회장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키워온 회사였지만 그 안에 쌓인 부조리를 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죠. 회장의 지시에 회사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서에 공지가 내려갔어요. 내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전 직원 간부회의 개최. 한편 윤다은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자신을 향한 동정 어린 시선들. 윤다은 씨, 내일 회의 알고 있죠? 선배의 물음에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자리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본사 대강당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원들부터 신입사원까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였어요. 오랜만에 전체 회의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특히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는 소식에 모두의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윤다은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주변의 시선이 가끔 자신을 향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어요. 다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무대 위 스크린이 켜지고 백인호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75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직접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우리 회사가 50년 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같은 훌륭한 직원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복지실 CCTV 영상이었죠. 다은이 쓰레기통에서 도시락을 꺼내는 장면이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이어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회의실에서 오렌지 주스를 뒤집어 쓰고도 묵묵히 바닥을 닦는 다은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놀라는 소리와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다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 속 직원은 인사팀 수습사원 윤다은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다은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윤다은 씨는 그저 수습사원이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구한 윤도현 중사의 손녀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죠. 다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언급되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50년 전 군 생활 중 탄약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망간 상황에서 윤도현 중사만이 돌아와 제 목숨을 구해주셨죠. 그 손녀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회장의 말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다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때 최상욱 차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절대 그런 뜻은.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최상욱 차장, 자네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알았더라면 달랐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누구든 이런 행동을 한 사람과 함께 갈 수는 없어.
직위 해제하고 감찰팀에 즉시 이관하게. 최 차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죠. 회장은 다시 다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다은 씨,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은혜를 50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금이나마 갚게 되었네요. 회의가 끝난 후 다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계속 다닐 수 없겠죠. 다은은 차분히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날짜, 사유. 펜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정은 내렸어요. 퇴근 시간 고시원으로 돌아온 다은은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지만 왠지 믿을 수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백인호 회장이 서 있었어요. 다은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회장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평생 찾았네. 도연이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감정이 배어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사람의 가족이란 걸 이제서야 알아챘네. 도연이라면 지금의 자네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다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직서 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떠나지 마오. 우리 회사엔 자네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네. 다은은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도시락, 그 속에 담긴 응원과 사랑. 다은은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냈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구겼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결연하게. 일주일 후 따스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다은은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 정문을 지났어요. 보안카드를 찍을 때마다 아직도 낯설었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오늘부터 인사제도 개선팀으로 발령났습니다. 윤다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은은 새 팀원들에게 인사했어요. 모두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회사 전체가 알고 있었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달랐어요. 존경, 미안함, 그리고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쪽이 자네 자리네.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 팀장의 안내로 다은은 새 책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뜻밖의 물건이 놓여 있었죠. 깨끗이 닦인 도시락통과 함께 작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할머니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도시락통 돌려줄 수 있어서 고맙다. 참말로 자랑스럽다, 내 손녀 다은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할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다은은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죠. 다은 씨, 오리엔테이션 시작할게요. 팀장의 목소리에 다은은 정신을 차렸어요. 인사제도 개선팀. 이름 그대로 회사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은이 맡게 된 업무는 신입사원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었죠. 윤다은 씨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실제 겪은 일이니까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겪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다은은 복도를 걷다가 여러 직원들과 마주쳤어요. 몇몇 선배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은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새 팀은 어때요? 적응 잘 되고 있어요? 다은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녀는 도시락을 들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쓰레기통이 아닌 가슴 가득 자부심을 안고 할머니의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죠. 옥상은 조용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멀리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다은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락을 펼쳤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 보기만 해도 맛있었죠.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 속에서 다은은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출근 날의 설렘, 도시락 사건의 충격, 오렌지 주스 사건의 모욕,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젠 내가 누군가의 첫 출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만들 거예요.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살랑거리는 바람에 벚꽃 한 잎이 날아와 도시락 위에 살포시 내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축복처럼 느껴졌죠. 한편 회장실에서 백인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그의 눈에도 회사가 달라지고 있음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인사제도 개선팀에서 첫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첫 페이지에 윤다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백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쌓아둔 골문 걸 꺼내게 됐군. 백 회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창가에 놓인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윤도현 중사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빚을 조금은 갚은 것 같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함께 가벼운 해방감이 담겨 있었어요. 부조리를 바로잡고 은인의 손녀를 보살피는 일. 뒤늦게나마 할 수 있어 다행이었죠. 옥상에서 다은은 도시락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비웠습니다. 할머니의 음식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도시락을 정리하며 다은은 문득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생전에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그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다은의 속삭임에 봄바람이 답하듯 살랑거렸습니다. 먼 하늘에서 벚꽃잎들이 춤추며 내려왔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 새로운 직장, 새로운 팀, 그리고 새로운 사명. 다은은 결심했어요. 자신이 겪은 아픔을 디딤돌 삼아 더 나은 회사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기로.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다은은 회장실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열리며 백인호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했죠. 윤다은 씨, 오늘 좋은 하루입니까? 다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끈, 윤도현 중사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죠. 회사의 시계는 변함없이 돌아갔어요. 다은은 새로운 업무에 열중했고 직원들은 각자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변화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숨겨진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다은은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할머니의 깨끗해진 도시락통과 손편지가 소중히 담겨 있었어요. 오늘의 해가 지고 내일의 해가 뜨면 그녀는 또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은 발걸음으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